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제 용서함을 빈같이 또 빌자 누구랴. 주여 저 사역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부터 예수님 주 따르니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게 하셨다. 참 얼마나 든든한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이 소망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소망을 가졌다 하면서 때로는 절망을 느끼죠. 그러나 소망이 있으므로 절망스러운 때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감사할 일입니다. 아득한 지금 현재, 험난한 지금 현재, 돈 때문에 경제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참 암담한 걸음을 걷는다. 암담한 걸음을 걷는다 하는 형태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지금 아마 요런 그림이 아닌가 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보였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그동안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올라가던 곡선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 중에 2012년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분명히 그 표시가 나는 그 시점이 되었다. 전에도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갈라지고 쭉 올라오는 금융관계가 올라오면서 계속 가면서 조금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늘어지고 하는 이런 관계는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미끈하게 이 부분이 미끈하게 생긴 것에도 이 부분의 갈등들이 올라가는 거 또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거 갈등을 계속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겠죠. 계속 좌표를 막 혼란하게 하면서 그 전체로 보면은 미끈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절대 미끈하게 올라온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2012년에 혼란이다. 혼란의 내용을 2012년을 통해서 꺼낸 거는 여기서만 꺼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경제로 2012년 끊는다. 혼란의 시대 왔다. 어디든지 발표가 안 된 겁니다. 여기서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발표는 됐는데 이런 그림에 나오는 갈라지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내용에 표현하는 것은 2012년을 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라지는 요소는 이미 사람들에게요 다 이제 시작되고 있다. 다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 빈부격차예요. 즉 빈부라는 것은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격차가 심해진다. 가면 갈수록 심화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쪽은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의 흐름 쪽으로 보는 거죠. 돈이 많이 가진 여기는 돈을 적게 가진 사람들의 흐름이 여기 쉬운 말로 빈부격차라. 근데 그거를 언제부터 그런 걸 딱 시기를 잡았느냐? 바로 여기 좌표에서 2012년에 하는 이 선하나 끈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연대가 2012년간 빈부격차가 이제는 뭐 아주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태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다른 데서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학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현재가 너무 빈부격차가 많은 시대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 단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림으로 그린 시점을 2012년으로 잡아놨다. 그거는 지금 이걸 뭐 증명해라 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요걸 보고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데
어째서 우리 경제가, 우리 인류의 경제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어떤 큰 어떤 변동의 시점을 보면은 요 자료가 이제 그때는 하나의 자료가 증거가 되는 거죠. 벌써 2012년에 이런 선을 꺼놨다. 이래 되는 거예요. 빈부격차를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하느냐. 2012년 기준에서 2008년 또 2012년 기준에서 2016년 지금 현재 4년씩 이렇게 텀을 보면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났을 적에 그때 빈부격차를 어떻게 했느냐. 젊은 사람들이 저기 LA 월가인데 어디에 있는 뉴욕의 월가인가? 예, 월가에 막 피켓을 들고 행군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1%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를 가진 사람이 1%, 그 미국 전체에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가 1%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진 돈이 99%가 가진 돈하고 같다. 50대 50이라는 미국 전체 규모의 돈을 1%를 가진 사람들이 절반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가 그 절반을 나눠 먹고 있다. 지금 이럴 거예요. 그게 빈부격차의 표현에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미국의 2008년도에 미국 사람들의 그 피켓 들고 월가 분명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 2008년도, 2012년도 4년 앞에 2008년도, 2012년에 4년 뒤에 2016년도 영국의 브렉시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렉시트. 왜 영국 사람들이 브렉시트에 전반적으로 찬동 의사를 했을까? 찬성 의사를 했을까? 지금 금년이잖아요. 분석하는 거예요. 아직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파장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그 어떤 영향도는 계속해서 자료를 해서 연결해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계속 비축하고 있겠죠. 근데 그게 1년 모아가 2년 모아가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큰 세월이 지나고 난 뒤 여전히 영국의 브렉시트는 여전히 어떤 연관성을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영국 사람들이 EU 탈퇴락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했을까? 라고 할 때에 어느 것도 공통된 게 없는데 유일하게 공통된 것은 바로 빈부격차라는, 영국이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있다면은 빈부격차일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금방 일나기 때문에 확실하게 데이터는 지금 못 잡으니까 추정상으로 나오면서 제일 첫 번째 추정의 근거를 바로 이 빈부격차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도무지 이래 가고 안 된다 하는 어떤 결단을 전반적으로 그어서 공유가 돼가지고 내린 것이 아니냐. 즉 빈부격차라는 것은 전에부터 있었는데 전에부터 빈부격차가 없는 게 돈이라는 것은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돈은 반드시 가진 자가 있고 안 가진 자가 가지려고 하는 빈부는요 반드시 나오는 것이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돈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구조 때문에 돈은 필연적으로 빈부격차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그림이 1096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하게 작은 폭우라든지 큰 폭우라든지 하는 이런 폭우를 해서 빈부격차라는 것이 꾸준하게 있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빈부격차가 2012년 이후로는 이게 완전히 드러나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돈 많이 가진 산업, 돈 적게 가진 사람은 돈 적게 활용이 되어지는 산업, 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된다는, 빈부가 아니고 빈부의 격차, 개인의 빈부가 아니고 산업 자체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765년 1996년도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200년간 전쟁을 통해서 시장 구조가 바뀌어가는 그 와중에 1765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1096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있는 산업의 큰 변화는요, 1765년의 산업혁명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한 300년 지는 330년, 340년, 350년 정도 지나오면서 이 2012년을 딱 맞이하는데, 2012년을 맞이해서 산업혁명이 옛날에는 하나의 곡선 속에서 혁명의 산업이라고 하는 어떤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성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1765년에. 근데 그것이 300한 몇십 년 지나가면서 2012년에 이르러서 두 가지의 산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부자들의 산업, 그게 풍선, 화폐, 경제 종사자. 한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산업, 완전히 구분되어서 나라는 이 진성화폐 경제 종사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가 화폐 양은 가면 갈수록 화폐는 무조건 찍어만 내는 거예요. 찍어내는데 무조건 찍어내다가 좀 그건 뭐 과한 표현이지만은 찍어낼 때는 여러 가지 각 나라 각국마다의 어떤 상황과 전체 인류 전체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찍어내죠. 그러나 찍어내면서 옛날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길까 싶어서 다시 찍어내면서 다시 거두들이고 찍어내면서 거두들 이런 일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개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미국의 금융위기 때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생기고 싶어서 막 찍어냈는데 오히려 돈이 더 유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돈을 가지고 계속 찍어내는 돈을 가지고 돈의 어떤 그 풍선적인 그런 요소에서 산업이 형성되는 게 있고, 또 여기에서는 진성화폐는 엔겔 지수에 관계되는 엔겔 지수라고 하는 그 형성에서 우리가 구조가 말을 할 수 있는 산 사람이 존재하면서 개인이 전체가 존재하면서 뭐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쨌든 먹는 문제는 다 어쨌든 종사하잖아요. 다 먹잖아요. 먹고 입는 거 가장 돈을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적어도 요 분야 요 요소에 근거해서 생존의 자체는 변함이 없는, 우리나라 북한을 보면 똑같아요. 북한의 어떤 권력층하고 저의 장마당 들어가 있는 막 장에서 막 팔아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그 구조가 그대로 지금 그 빈부격차, 그 요소가 앞으로는 하나의 산업으로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나라에 또 한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그런 것이 한 국가 단위가 아니고 인류 전체를 볼 때 이런 구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 분기점을 우리 2012년에 나타내면서 산업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완전히 흩어진다. 그러면 요 산업은 별도로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말이죠. 이거는 돈을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이거는 이제 타성이 젖었어요. 2096년부터 계속 한 1000년 동안, 2012년 동안 있던 그 데이터하고 또 그 데이터를 바탕해서 앞으로 되어지는 대응을 그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가는 이거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없다고 했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준인데, 이것이 기본으로 돼가지고 사실은 1996년도부터 계속해서 발달되어서 나오는 건데,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돈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요 밑으로 가는 산업 자체가 없는 듯이 보인 거예요.
분명히 밑에서부터, 저 밑에서부터 1096년 이전부터라도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던, 금융이 유지되어 오던 힘은요, 사실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입는 거, 주거하는 거, 적어도 의식, 주 문제에 대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지금의 금융 돌아가는 거는 전체가 다 위쪽으로, 돈 많이 흘러가는 쪽으로만 붙잡고 돈을 전부 다 쫓아가려고, 돈을 벌어들이려고 경제 이익을 높이고 국가가 산업을 막 활성화시키는데 알고 보면 전부 다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풍선화폐라 그러지만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요소는 앞으로 산업적으로 어떤 산업이라 하는 것은 또 학자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붙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종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여기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관계된다. 요거는. 근데 요 위에는 워낙 큰 돈이 움직이니까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걸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산업을 종사하겠다. 내가 그거 하면 대응해보겠다. 라고 할 어떤 그게 안 된다면 거리가 너무 자꾸 멀어진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돈을 벌라 하잖아요. 돈을 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도대체 돈을 벌라는 사람들이 돈이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참 이게 여기까지 왔다. 돈을 버는다고 하는 대상을 두고 있을 적에 대상을 두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대상물이 있으면 그 대상물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언제부터 나서 지금 현재 돈이 댕겨서 지금 현재 돈이라는 형성되었을까? 금융이 형성되어 사람들이 요거는 공부 안 하고 요건 연구 안 하고 기껏해야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을 공부를 해요. 돈은 돈 버는 방법으로 공부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양 자체가 돈이 한정적으로 딱 제한돼 갖고 그 제한된 것에서 이 사람 이것 가고 저 사람 저거 하면요, 돈 버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한 나라 국가에 대한 예산, 한 국가에 대한 어떤 돈이 얼만데 그걸 번다 그러면요, 어지간하면 다 금방 투득이 돼요. 왜냐하면 돈이 얼마큼 있는데 내가 이만큼 벌면 되겠다. 목표액이 나오잖아. 나 그럼 요만큼 벌면 내 목은 요 정도면 되고 다른 사람 목이 저 정도고 내가 낸 돈이 얼만데 거기서 이자를 따져서 얼마 정도 들어오면 돈이 없어져. 그렇게 돈 버는 목표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돈 벌어야 되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돈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1096년부터 시작된 금융은 돈의 양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많아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있던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양은 바꿨지만은 옛날에 쓰던 돈이 그대로 누적이 되면서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돈을 버는 방법을 공부해갖고는 자기한테 들어올 돈에 대한 거지. 어느 정도 돈을 내가 집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돈을 내가 벌어야 돈 벌었다 하는 건지, 어느 정도 내가 가지는 돈이 나가면은 잃었다든지, 그거 자체를 잃었다 하지 않고 또 다르게 투자했다든지, 이런 것에 말을 하는데 전혀 맞질 않아요. 분명히 투자는 투자인데 이랬다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투기행거로 아예 상실시켜야 되는지.
돈을 목표로 해서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 번다는 것에 대한 것에 분명한 결정이 없어요. 어디 선이 없다. 한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돈 번다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걸 벌려고 나가는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면 물어볼 필요가 있어.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돈을 번다. 돈을 벌려고 한다.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가진다든지 라고 할 때, 자체 돈을 번다고 한다면은, 사는 것 자체에서 돈을 번다고 한다면 도대체 돈은 어느 정도로 해야 번다고 할 수 있느냐. 자기 수준에 돈이 얼마나 들어와야 돈을 벌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다. 안 그러면 내가 돈을 잃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돈을 잃는 건지 돈을 버는 건지, 내가 돈에 대한 양을 어느 정도로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즉 돈 버는 방법은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워낙 유동적이니 돈의 전체적인 양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는데, 그걸 언제 찍어내는 양만큼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느 정도 뛰어가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묘하게도 정말 모순적으로도 내가 돈을 벌려고 얼마 정도 참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얼마로 해서 자기 앞에 수익금이 얼마 들었다, 뭐 최대한 이익을 남겨서 기업을 활동한다, 이런 일이 말이죠,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그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돈 그려고 집어넣으면 처음에 예측한 만큼 어느 연도 가면은 몇 년도 정도 기간이, 뭐 단기간 한 1년 2년 사이는 돈을 벌은 끝에요. 들어간 만큼 돈이 나오고 그래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도대체 돈을 벌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어디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 건지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같이 가잖아. 같이 연대가 결론이 없다. 딱 정해서 마지막이 없다. 기업 활동이나 돈 버는 것에 마지막이 없다는. 결국에는 노름처럼, 결국에는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번 것 같은데 계속 가면요 내한테 들어온 돈 하나도 없어요. 노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노름 한참 하고 나면요 누가 딴 사람이 없어요. 딴 사람은 누구냐? 그 장일이 판 빌려준 사람, 그 사람밖에 돈이 계속, 그 사람은 한 판 할 때마다 돈 버니까 그 사람은 돈 나갈 일이 없고, 그러니까 돈 버는 쪽 판을 계속하면 할수록 전체 판돈에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한테 다 오는 거예요. 이 돈의 원리가, 내가 사업을 한다, 돈 번다 하는 원리에 바로 노름판하고 같다. 이 개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염두에 두고 이 밑에 산업, 이 산업에도 분명히 연결해가지고 적어도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분명히 장치를 둬야 돼. 요 위에 종사한다고 해서 돈이 많아서 나 이거는 뭐 자기네 알아서 되겠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산업이라니. 분명한 산업이에요. 여기는 종사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는 산업행정은 드러난단 말이야. 드러나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종사하는 사람도 반드시 자기의 근거를 이 밑에의 산업에 연결을 해둬야 돼요. 적어도 노름을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내가 요 정도 돈만 요거 다 해갖고 내가 잃었다 치더라도 내 근본적인 내 삶, 내 어떤 생활에 그거는 안 하고 요 정도 내가 노름판 놀다가 내가 그만 기분 좋게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내가 이걸 다 잃었다 치더라도 내 삶의 근본적인 데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거 노름하면서 한 2시간 정도 놀았어, 한 3시간 정도 놀은 거야.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 버려야지. 노름판에 내 삶에 어떤 생활비까지 거기서 나와야 되고, 내가 요거 잃어버리면은 아니야말로 집 팔고, 논 팔고,
거기는 노름판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요거에 종사하더라도 저 위에 쓸만한 돈 어느 정도 해갖고 저거 나면 저 위에 한번 투자해보고, 잃어버려도 할 수 없는 거고. 왜냐면 밑에 내가 이 산업이 있으니까 이 산업을 든든히 하면서 위에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산업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야 될 우리 사회라든지 뭐 국가면 국가 모든 것은요, 여기가 이 구조가 모든 국민들이 이 구조 속에서 탄탄하게 기반이 있으면은 이것 자체가 아무리 날개치고 막 요동을 치더라도 요동 치는 건 여기서 요동 치지 요 밑에서는 끄떡 없거든. 그러면 국민 전체가 안정적이랍니다. 기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하고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자기가 항상 배경을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 요 정도 하면 최대한 해보고 수입이 되면은 뭐 어느 하고 수입이 안 되면 그거 탈탈 털고 또 다른 거 하게 되고 요런 구조로요. 돈이라는 것이 돈을 번다, 기업 활동을 한다, 내 하나의 살아있는 삶이 10년, 20년, 30년 업체 안 된 세월 속에 기업이란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적용을 하냐 그걸 한번 밀고 당기는 내 스스로가 벌써 내적으로 내가 혼자서 플렉시블하게 탄력적으로 내 스스로 거기에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훈련을 안 한다는 거죠. 돈을 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돈 버는 쪽만 치중하고 학교에서 공부한다든지 무슨 이론을 한다든지 뭐 경제 이론을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학문을 하는데 전체가 돈을 버는 쪽에 이론들만 갖다 붙이는, 실제로는 돈하고 관계는 개인의 삶이죠. 삶. 한 사람의 삶이 돈을 통해서 어떻게 삶에 이걸 표현하느냐, 돈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내가 사회활동에서 내가 국가사회에 내가 전 인류사회에 돈이 매개체돼서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자기가 좀 더 객관적으로 돈도 객관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도 돈으로 해서 객관화시키면서 돈이란 이거는 어차피 벌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아무래도 지구상에 있는 돈을 다 내가 벌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돈을 갖고 있는 범위가 내가 갖고 노는 돈이가 10만 단위인지 100만 단위인지 1000만 단위인지 아무리 그래 봐봐야 돈을 갖고 쥐고 있는 조 단위를 넘는 경 단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일렁일렁하게 조금만 움직여도 경제 전체가 휘청휘청 방향이 싹싹 바뀌는 구름이 가는 게 싹 보이듯이 확확 바뀌는 것이 돈인데, 그 속에서 한 인간들이 한 개인이 참 돈 얼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투자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뭐 또 버려보겠다, 얼마 정도 해보겠다, 돈을 버리다 가는 소리를 듣겠다, 그래갖고 노후에 뭐 안정자금을 만들겠다, 노름을 하는 게나 마찬가지. 그런 자세로 가까면 돈을 벌어서 내가 가지는 원금에다가 돈을 벌어서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요, 다시 말하면 노름하는 것 같고, 또 다시 말하면은 돈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버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갖추지 않고 그냥 덥석 뛰드는 거예요. 연예계, 이 탤런트들, 요즘 텔레비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탤런트 하는 사람들 돈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죠? 일반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수입이 높잖아. 이렇게 그런 수입이 많는데, 그런 사람들만 노려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 그래가지고 요즘 텔레비전 나온 사람들, 뭐 이석재란가? 이혁재, 또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뭐 자신 옛날에는 정말 기고만장하게 텔레비전 나오다가 이제는 막 풀이 푹 쪄가지고
그나마 텔레비전 방송료라도 좀 이렇게 연연히 받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프로 진행하다 보면은 말들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사람들 나오면서. 응? 수업료, 돈으로 주변에서 그 사기친 사람들 만나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당했는지. 쉽게, 그게 다 쉽게, 즉 돈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돈으로 하면은 뭐든지 돈이 자꾸 오는 듯이 주변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모이드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돈이 뭐냐, 돈이 어디서부터 와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돈이 전체 방향이 어떻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잠깐 비유를 들자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내가 나이 65세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58년도 60년, 그렇죠. 60년이죠. 그렇게 60년대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6.25 사변이 난 지가 50년이고 휴전된 지 53년이니까 내가 6.25 사변 중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학교 공부라는 걸 하는, 학교 공부. 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동네 옆에 있어갖고 학교 안 간다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학교 안 간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전부 다 애들이 다 학교 가니까. 부모님들 학교 보내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 촌에 있는 산골이죠, 산골에. 내 사촌들. 학교하고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차를 타고 가도, 이때 사람들 어떻게 학교 다니나 싶을 정도인 거죠. 아주 산골에 저 깊게 들어가고 학교 나가는데, 그런데 분명히 의무교육이라서 부모님들 통해서 학교 가라 하고 이래 되지만은, 부모님들도,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도 저기 꼭 학교 가야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집이 이런 산더미 같은데, 산더미 같은 일을 안 놓고 애를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손이 아쉬울 때는 일 도와라 그러지 학교 가라는 소리 안 나오거든. 눈앞에 보이는 일이 급하단 말이야.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사촌들이 넉살을 내가지고 학교 간들 뭐가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표가 있나요? 그냥 건성건성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서 일 있다 가니까 뭐 학교 안 가도 집안일 도운다 가니까 또 선생님들도 알아서 봐주고 하니까 학교 안 간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세월이 지나서 학교 공부라 하는 것 자체가 다닐 때는 이게 배우는 게 뭔지, 가르치는 게 뭔지, 뭘 알아서 배우고, 알아서 시험 치고 그러나요? 시키니까, 공부하고, 시키니까 글을 읽고, 글도 써보고, 숙제 냈으니까, 할만하니까 해보고, 이라는 긴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 차이가 세월이 그래, 불과 6년, 12년이야, 12년. 사촌들은 그때 초등학교 못 가가지고 졸업 못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글을 못 읽는다 그러죠, 글을. 그 뒤로도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예 못 가는 줄 알고, 공부는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손을 놔버려. 지금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번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라 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자체하고 내하고 연결 안 하고, 그냥 가락하면 가고, 말락하면 말고, 그냥 돈 가지고 있으니까 달려가는 것 똑같아. 그러다가 안 된다. 이 사업 이러면 안 되겠네. 그럼 방향 돌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안 되는 것 같다 싶어서 또 다르게 정리해버리고. 돈을 벌지 않는다. 그 돈을 가진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 이것 자체가 어디까지인지를 이걸 잡지도 안 하고,
돈이라는 게 뭔지 요거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놈들이 돈 버니까 뭐 돈만 있으면 뭐 털고 와서 가게 하나 차려놨고 안 그러면 공장 하나 열어놓고 사무실 하나 열고 뭐든지 하면은 되는 줄 알아요. 큰 이야기를 염두에 둬야 돈은 큰 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몇 명이 전 세계 돈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큰 마치 무슨 둥지를 갖고 흔들듯이 둥글둥글 흔들든지 돌을 갖고 굴리든지 큰 돌이 굴러오는 속에 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나라 자그마한 국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 갖고도 어림도 없는 그 사람들이 가진 돈 자체가 돈 양이 대한민국 전체 돈을 다 모아고도 안 되는 그런 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몇 명 사람들이 그룹을 해서 움직이는데 빈부격차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격차가 난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돈 번다 하는 그 현장에 내가 한계도 안 정하고 돈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달려 들어가고는 거기 어떻게 성산이 있겠어요? 돈 버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부모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 학교 가라 하면 가고 말라 하면 말고 뭐 아무 이것도 없이 뭐 그냥 세월 한 6년 보내는 거 똑같아요. 적어도 돈은 기본적으로 배워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요소가 있다. 이런 요소는요, 이 내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즉, 이게 1096년에서부터 여기까지, 지난번에 쭉 그나는 1096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저런 내용들은요, 요 속에도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아주 기본적으로 가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하고 또 부추려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안에 내부적으로 사건들,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여러 사건들,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 그런 속에 이 돈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는지, 이것이 큰 산업으로 가고, 이건 작은 산업으로 갔는데, 결국 이 산업 전체로서 영향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1894년도에 갑오 경장회를 만나서 1894년 적어놨지? 1894년 동학난 발생, 청일전쟁, 한글 공식 사용 이런 개념들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하고요 이 그림하고는 항상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2016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브렉시트라든지 앞으로 요런 이 갈라지는 이 요소에서 산업화되어진 내용 위에는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있는 틀 가지고 이미 이론 가지고 맞지 않는 이론이지만은 적어도 그런 일정한 이론이 있다. 적용하는 1000년 이상 적용하던 이론이 있어요. 그대로 나갈 거예요. 요 이론 갖고 적용이 안 되는 요소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이런 공부는 어디서 공부하는 게 적당할까? 어느 단체에서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 공부를 시킬 데가 없어요. 경제 부분에. 이거는 철저하게 교회의 역사하고 전 세계 인류사 속에 있는 거지만은 그 분야를 이렇게 나누면요, 이거는 교회의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성경에 묻혀있는 내용하고 지금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뭐 괜히 성경 공부 시켜오면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공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분명한 차이는 제가 눈으로 사촌을 통해서 지금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죠. 내 사촌. 특히 형님은 좀 덜한데 형님은 예를 많이 썼거든. 맞이로서 막 진짜 참 학교 가고 싶어도 워낙 사람이 일꾼이 부족하니까 형이 워낙 힘이 좋으니 하니까 일을 시키다 보니까 막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형은 그랬어요. 옛날에 형이는 못 가니까 동생 니라도 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듣잖아요. 근데 동생은 학교 가는 것보다 일하는 게 재밌다 이거지. 그래 안 간 거예요. 그 후회하고 있어 지금. 교회에서 한다, 교회에서 공부시킨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공부한다니까 뭐가 대단하겠느냐, 뭐가 별 수 있겠느냐 하지만요. 요 근본을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요 수요일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또 왜 교회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파악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아니고는 어디든지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지, 넓게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관계되는 데 많고, 간단하게 또 파악하려고 하면은 쉽게 또 알아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로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 2012년이라는 하는 시점을 통해서 이게 현재 어떻게 이게 적용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산업으로 받아들이도록 그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적인 사례까지 연결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쉽게 보는 내용 중에 아까 잠깐 이야기 나오는데 도박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사실은 돈을 쉽게 번다 하는 그거는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돈은 쉽게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돈 버는 것, 공부하는 것을 겁을 내가지고, 그냥 공부 안 하고 돈 버는 이쪽이 밝아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돈을 분명히 벌려고 하지만은 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일 쉽게 돈 버는 것이요. 공통적인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돈을 쉽게 번다. 그 속에는요, 전체가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이게 풍선화폐란 말이에요. 풍선화폐. 보이는 거예요. 와, 저게 돈 많은 사람들 저래 있네, 저래 있네. 자기 수준에 돈 한 푼도 없으면서 나도 저만한 사람 될 거야.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으면서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 이름만 잘잘 외우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돈 벌었고 어떤 사람은 돈 벌었다. 이런 것만 해갖고는 돈 버는 사람이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돈을 거짓말, 사기, 마약, 폭행, 살인, 보험 사기, 사기예요, 사기. 사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나오는데 그 전체가 거짓말이에요. 마약 같은 거, 술, 담배. 술, 담배를요 철저히 거부해야 돼요.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요 거부해야 돼요. 마약, 술, 담배, 노름, 하투 이거 다 거부해야 돼요. 그 속에는 돈을 쉽게 버는 요소가 잔뜩 들어있어요. 사람을 나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교회가 말할 수가 없는 게 다른 데 가면은 술, 담배 이거는 어떻게 교제예요, 교제.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데 술, 담배 빼뿌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술, 담배 뒷면에 거짓말, 거짓술수, 뇌물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교제라 하는 그 측면 이면에 술, 담배 뒤에 나오는 거는 사람의 기능, 근본적인 능력 가진 사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짓행위들. 그게 더 많죠. 그게 이런 내용을 예화를 들려면은 어느 단체에서 이걸 말을 하겠어요? 교회에서 밖에는 이런 내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실제 예를 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는 적어도 우리 사회 국민들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어느 곳이다. 어느 일정한 레벨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 경제 부분에서 말할 어떤 내용을 못 가져서 지금까지 동거래, 상거래 이런 거 교회에서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걸 깨뜨려야 이거죠. 깨뜨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쉽게 돈을 버는 것 중에
하나에 뭐 이거는 거짓말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거짓말이 들어있는 그 요소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식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 분명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쉽게 돈을 버는 것을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주식을 투자한다 그럴 적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적어도 요 요건에서 주식을 투자한다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이 사람 이래라 그래프가 막 이래 나왔으니까 그 그래프가 거짓의 요소가 있는데 얼마나 허풍이 많아요. 그래프. 근데 그래프를 보고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주식을 투기는 잊어버리려 하고 아예 투기하는 거고, 투자는 어떤 정당한 이득을 바라고 내가 정당한 어떤 요소에서 돈을 말이야 대주는 거거든. 그리고 원금을 회수되는 거예요. 원금 회수가 돼야 되는데 원금 회수에 대한 방안이 장치가 안 되고 그냥 투기라는. 왜 투기를 하느냐? 주식이 투기가 되느냐?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이 되어지는 이게 재무제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확인 안 하고 투자하는 거, 주식을 하는 거, 그건 전부 다 투기에 해당된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그걸 본인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데 뭐로 요건을 하느냐? 그래프를 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느냐? 안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 재무제표를 보고 그게 제일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인데 그건 거짓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걸 두고 투자를 해야 그걸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머지는 거짓이란 그걸 인식을 해.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공부하기 힘들거든. 그게 까다롭거든.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야 되거든. 공부 안 하고 너의 소리 듣고 그냥 그래프 보고 눈으로 보고 대충 이랬더니 탁탁탁 하게 되면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막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